네, More Advanced 2D Object Detector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욜로나 SSD나 다 6년 전 거잖아요. 사실 6년 전이면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일스톤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걸 강의에서 메인으로 안 다룰 순 없고 대신 학생들이 2022년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SSD를 쓸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친숙하다 보니까 자꾸 그걸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현대에 맞는 것도 몇 개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언급하는 방식으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브젝트 디텍터를 더 발전시켜 왔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NN에 주로 기반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때문에 CNN의 특성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CNN의 피처 맵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보면서 더 좋은 디텍션을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봅시다. 자, 우리는 이 이미지 하나를 통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오브젝트를 일단 보고 싶습니다. 작은 박스도 있고 큰 박스도 있고 이게 사실 고민의 시작이죠. 너무 다양하니까 전체적인 컨텍스트도 보고 싶고 로컬하게도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좀 더 이미지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이 레졸루션 로케이션이 필요해요. 작은 박스를 프로포즈 하려면은 이 픽셀 정보가 상당히 고화질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세세하게 나누죠. 그러면서도 너무 지방 로컬하게만 치중하면 이런 큰 애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 레벨 피처까지 가서 리치 시멘틱스,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개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CNN이 진행되는 방식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딥러닝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가로 세로 크기가 줄어들죠. 가로 세로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어떤 식이 되냐면 레졸루션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픽셀이 점점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반에는 레졸루션이 크다는 게 장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직 레이어를 별로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정제된 피처는 아니에요. 엄청 기본적인 피처, 예를 들면 엣지가 있다, 뭐 어디에 엣지가 있다 정도의 상당히 기본적인 피처만 이 단계에서 디텍트가 되기 때문에 얘만 쓰면 당연히 안 좋겠죠. 하이 레벨 피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CNN을 많이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레이어에 이르렀다. 얘도 퍼펙트는 아닙니다. 사실 하이 레벨 피처를 상당히 잘 정제했다는 측면에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 CNN이 쓰일 수밖에 없죠. 전체 이미지에 오브젝트 하나 딱 박혀 있을 때 전체 컨텍스트를 보고 얘는 개입니다. 얘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하려면 이 하이 레벨 피처가 무조건 필요해요. 자,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전체 이미지에 큰 개, 고양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조그마한 애들이 막 박혀 있어요. 얘네들이 복병처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쓰던 CNN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되면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놓치냐면 레졸루션을 놓치는 거죠. 작은 친구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빨간 글씨들을 메꾸는 게 과제잖아요. 근데 욜로는 어떻게 했죠? 욜로는 여기를 다 포기했어요. 여기를 다 포기하고 맨 마지막 레이어까지 가서 여기서 프리딕션을 했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 맵들은 다 놓쳤고 그래서 플락 오 버즈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SSD가 그걸 개선하려고 처음 노력을 해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냐면 각 레이어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각 레이어마다 다 따로따로 프리딕트를 해보자. 그럼 얘는 뭐 큰 거를 잘 잡을 거고 얘는 작은 걸 잘 잡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만 갖고 프리딕션을 하면 하이레벨 피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졸루션은 잡는데 하이레벨 피처가 없으니까 부정확하게 줄 수밖에 없고
얘만 가지고 할 때도 당연히 얘는 레졸루션이 부족하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사실 없어져야 돼요.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퍼펙트한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겠죠. 각 레이어별로. 그래서 지금 이 단점을 SSD가 여전히 유지한 채로 자기 논문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early layer에서도 high level 피처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까 그 다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CNN 레이어에 대해서 그 레이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크기에 맞는 적절한 프리딕션을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면서 하이 레벨 피처도 잡고 하이 레졸루션 맵도 잡고 두 개 다 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항상 결과물을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데 뭐냐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자 이게 원래 CNN이었어요. 지금 제가 4개의 레이어처럼 해놨지만 뭐 레지넷 101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개 레이어가 쫙 있는 상태인데 뭐 100개 레이어라고 해도 사이즈가 막 여러 번 줄지는 않아요. 한 4, 5번밖에 안 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뭐 101개 레이어라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진짜 리터럴리 레이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이제 101개가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는 거고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이 레벨 피처를까지 다 뽑은 상태에서 얘를 업샘플링을 해나가서 레졸루션을 억지로 일단 높였습니다. 근데 높였지만 크기만 커진 거지 실제적으로 레졸루션이 높아진 효과는 없겠죠. 그냥 비슷하게 회색지대로 짬뽕해갖고 업샘플링 한 거니까 니어리스트 네이버랑 비슷한 값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왁구를 맞춘 다음에 중요한 걸 뭘 하냐면 여기에서 원바이 원부 컴브로 직접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럼 얘는 사실 하이 레졸루션 맵 자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애는 하이 레벨 피처를 담고 있겠죠. 대신 레졸루션은 낮아요. 하이 레벨 피처를 담고 있는 이유는 다 프로세싱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피처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하이 레벨 피처라고 보셔야 됩니다. CNN을 다 통과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크기를 억지로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실제 하이 레졸루션 맵을 끼워 넣는 거죠. 그럼 이 피처 맵은 하이 레벨 피처도 가졌지만 하이 레졸루션도 갖춘 상당히 파워풀한 친구가 될 겁니다. 그거를 각 크기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각각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 SSD랑 약간 얘기가 달라지죠. SSD는 CNN에서 직접 한 거고 얘는 CNN을 다 통과한 다음에 크기만 서로 맞추면서 레졸루션을 이제 커넥션으로 가져와서 프리딕션을 한 거니까 훨씬 더 파워풀한 친구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100개 정도의 레이어가 있는 애들이고 여기에 있는 건 진짜 레이어 4개만 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고 막 속도가 스펙타클하게 느려지고 그러진 않아요. CNN을 복사한 게 아닙니다. 이 4개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럼 FPM 2017년 CVPR에 나온 거고 1년 후에 이게 또 한 번 더 개선됩니다. 파넷이라고 해서 패스 애그리게이션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어떤 또 문제의식을 가졌냐면요. 자, 로우 레벨 피처가 지금 아까는 이런 거였잖아요. 아까는 하이 레벨 피처를 간직하면서 하이 레졸루션을 가져오자는 얘기였고 파넷으로 가면은 로우 레벨 피처도 중요하대요. 네, 본인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여기에 있는 로우 레벨 피처도 무시할 것이 아니다. 하이 레벨 피처만 갖고 다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로우 레벨 피처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101개의 레이어를 쫙 통과하면서 오는 와중에 하이 레벨 피처로 정제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초반에 내가 뽑아놨던 로우 레벨 피처는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패스가 너무 길어서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사실상 로우 레벨 피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문제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지금 레이어 와이즈로 프리딕션 하나씩 했잖아요. 근데 뭐 아무리 FPN이 하이 레졸루션도 잡고 뭐 하이 레벨 피처도 잡았지만 여전히 이 피처맵 4개는 서로 다른 장단점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 의존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방금은 가로로 나타냈던 걸 세로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CNN을 통해서 쭉 가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4개의 레이어가 아니라 100개의 레이어입니다. 100개의 레이어고 이게 이제 로컬 디텍터를 위해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로 온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연결되는 게 있죠. 거기까지 한 상황에서 이제 파넷이 이 부분을 추가한 거예요. 이게 지금 FPN인데 이 빨간 길을 거치면 너무 길다. 로우 레벨 피처가 너무 긴 길을 거쳐간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똑같은 구조를 한 번 더 붙여요. 한 번 더 붙여서 이번에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되겠죠? 크기가.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커넥션을 여기서 연결한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니까 이 로우 레벨 피처가 여기에 있는 하이 레벨 레졸루션이 낮은 피처맵까지 도달하는 패스가 엄청 짧아진 거예요. 원래 이 크기의 피처맵에 로우 레벨 피처를 프로포게이션 시키려면 100개의 레이어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CNN을 다 무시하고 바로 이쪽 패스로 진입했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만 거치면 작은 피처맵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우 레벨 피처를 상당히 숏컷으로 모든 레이어에 다 지금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분들이 생각한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식이 각 레이어마다 독립적으로 프리딕션하면 각 레이어의 단점 때문에 별로 안 좋다라는 거여서 얘네들을 합쳐버리자. 각 레이어에 있는 애들을 풀링으로 합쳐가지고 이 풀링 된 거에서 프리딕션을 하면 아주 피처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라는 제안입니다. 이걸 어댑티브 피처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인디펜던트하게 한 경우보다 이렇게 한 경우가 상당히 그러니까 아덜 레이어가 박스 프로포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실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디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개입니다. 어그멘테이션, 4개의 레이어 정도를 추가를 해서 이게 오버헤드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100개의 레이어에 비하면 별거 아니고 그리고 여기를 바이패스하고 이 초록색 패스로 진입함으로써 로우 레벨 피처를 프로포게이션을 잘 시켰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레이어들을 풀링을 해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면서 다양한 피처들을 포함시켰다. 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2020년에 구글에서 나온 Efficient Net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Efficient Net을 배웠죠.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Efficient Net과 어느 정도 비슷한 철학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디텍션에 적용한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파넷에서 얘기한 피처 풀링이 좋아요. 좋은데 단순히 더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의 가중치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있는 레이어들이 실제 박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른 게 자연스럽지 않냐. 항상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더해서 풀링하지 말고 웨이티드를 주자. 여기 각각의 가중치가 뭔지는 일단 변수로 놓고 그 변수를 배우자. learning 하자라는 거, learning. 이 부분을 learning으로 바꾸는 것이 weighted feature fusion입니다. 그리고 이제 efficient net을 돌아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도 스케일링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도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데 어떻게 스케일링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컴파운드 스케일링. 모든 요소를 동시에 스케일링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오브젝트 디텍터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백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박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스케일링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 스케일링이다라고 이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이 피처 관련돼서 피처를 잘 뽑는 것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주장한 네트워크 이름이 Bidirectional SPN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파넷이거든요. CNN이 위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디텍션 네트워크가 쭉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이게 이제 지금 파넷 구조인데 여기서 이 두 부분 있잖아요. 빨간색 친 두 부분이 엣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굳이 이게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얘가 그냥 바로 여기로 가면 되지 왜 굳이 얘를 추가시켜서 연산을 더하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엣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하게 가고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하게 가고 또 여기서도 이 중간 패스 없이 다이렉트하게 가면 네, 미미하지만 연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런 거를 하나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피처들을 이렇게 하나 건너뛰는 사다리를 하나 더 해줌으로써 사실 피처는 많을수록 좋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하는 두 칸 떼가지고 더하는 화살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런 거 더할 때 이걸 더함으로써 되게 컴퓨테이션이 많이 늘어나면 주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딱 두 패스만 거쳐도 사실 최종 레이어까지 너무 손쉽게 진입하는 거잖아요. 원래 같으면 막 쭉 거쳐야 되는데 지금 두 패스만 거쳐도 쉽게 진입하니까 괜찮다라는 거고. 다음 세 번째, 이 박스 하나만으로 안 된다. 이 동일한 거를 n번 반복하자. 최소 3번 반복하자라는 거. 사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무조건 많이 하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이제 등장하실 바이 FPN이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learnable weight를 사용한 퓨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블락이 3번 반복됐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피처 풀링을 할 텐데 이때 단순히 더하지 않고 웨이트로 더하자. 웨이트로 더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리니어로 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웨이트가 바운드가 안 돼서 사실 웨이트가 막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트레이닝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은 취하지 않았고 좀 더 바운드된 방식으로 트레이닝 하는 게 유명한 소프트맥스인데 이건 뭐 익스포넨셜 이런 거 쓰면은 또 느려진다고요 많이 GPU에서 그래가지고 얘도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소프트맥스랑 비슷하게 바운드 효과, 노멀라이제이션 효과를 주면서도 테스트하게 하기 위해선 사실 아이디어가 네, 간단하죠. 익스포넨셜만 뺀 겁니다. 익스포넨셜만 빼서 트레이닝하면 그 소프트맥스의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트레이닝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모가 빵이 되면 안 되니까 입실론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퓨처 퓨전을 했고 러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디텍션에 적용했는데 일단 백본 네트워크가 이피션트 넷이거든요. 이피션트 넷을 뭐 제로 버전에서 1, 2, 3 이렇게 늘려가는 게 하나 스케일링에 포함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잘 증가를 시켜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는 채널 개수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블락 개수 있잖아요. 블락 개수가 최소 3개부터 시작하는데 스케일링 할 때 점점 리니어하게 더해 나가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 박스랑 클래시피케이션 프레딕션 하는 네트워크 쪽도 좀 더 증폭하면 좋다. 그래서 채널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이 바이 FPN에서 이미 채널이 증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하고 똑같이 채널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컨솔 레이어를 좀 더 리니얼리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적절한 스케일링이 될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넣고 그 다음에 이피전트 넷에서도 나왔지만 인풋 레졸루션도 같이 증가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니어하게 증가시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피션트 댓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스케일링 플러스 피처맵 디텍터 하는 부분이 점점 복잡해지는 추세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때마다 어떠한 인사이트에 의해서 바꿨는가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머리는 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욜로는 액큐러시가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하이 레졸루션 맵을 놓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SSD는 FC 레이어를 빼면서 더 빨라졌고 박스 개수도 많아지고 앵커 박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애큐러시를 좀 더 높일 수 있었죠. 하이 레졸루션 맵에서도 인디펜던트하게 프리딕션하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부족해서 레졸루션이랑 하이 레벨 피처를 동시에 잡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돼 왔고 첫 번째가 FPM 거꾸로 가는 패스를 하나 더한 거. 파넷은 또 다시 거꾸로 오는 패스를 더해서 로우 레벨 피처를 잘 더하고 피처 풀링을 한 거. 이피션트 댓은 스케일링 문제를 언급하고 그리고 피처 풀링할 때 웨이트를 줘서 풀링한 그런 기법이었습니다.